1970년대 미국 미네소타 메이오 클리닉 소화기 내과에서는 고지방 식사를 한 환자들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고지방 식사 후 음식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과정을 방사선과 내시경으로 정밀 추적했더니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 부위에 지방이 도착한 순간 위 운동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듯이 멈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일리얼 브레이크의 탄생 순간입니다. 소장 말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일리움과 브레이크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놀라운 발견은 훗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옌스 율 홀스트 교수가 연구하던 GLP-1 호르몬 연구와 결합해 결국 지금 우리가 아는 위고비, 삭센다와 같은 GLP-1 기반의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식욕이 전적으로 뇌나 위에서만 조절된다고 믿으시나요? 이 일리얼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 메커니즘이 혁신적인 비만 및 당뇨 치료제인 위고비 개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였다고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나 네이버에 이 일리얼 브레이크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의 아무것도 못 찾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메커니즘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건 제가 거의 세계적으로도 최초일 겁니다. 제 채널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영상만은 꼭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 병원은 뉴스위크가 해마다 선정하는 전 세계 최고 병원 랭킹에서 무려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존스 홉킨스 병원이 올해 이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고 국내 병원으로는 아산병원이 25위로 국내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메이오 클리닉은 1970년대 당시에도 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 중에 하나였고 특히 소화기 내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선두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의 연구진들은 고지방 식습관을 가진 환자들이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현상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연구진들은 이 패턴이 단순히 음식이 기름져서 소화가 오래 걸린다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화 과정을 방사선과 내시경으로 정교하게 추적해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아주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지방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추적 관찰했더니 소장의 상부까지는 빠르게 이동하던 음식물이 소장의 끝부분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장 부위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성분을 주입했을 때 소장의 끝부분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진들은 다양한 변형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회장 부위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성분을 주입했을 때 모두 위 배출 속도가 억제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효과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위가 채워지면 배부름을 느끼고 식욕이나 포만감은 뇌의 시상하부가 조절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지금도 거의 유효하죠. 하지만 이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로 인해 소장의 말단이 그 어떤 기관보다 결정적인 브레이크 신호를 보내는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자동차 브레이크에 비유해 일리얼 브레이크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진들은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 논문은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당시에는 회장 이 일리움에 특정한 신호가 있다 정도로만 파악되었을 뿐 정확하게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브레이크 기능을 구현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옌스 율 홀스트 교수팀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집중 연구하게 되면서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당시 홀스트 교수는 GLP-1 호르몬에 대한 연구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GLP-1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로 주목받고 있었는데 홀스트 교수팀은 계속된 실험을 통해 이 GLP-1 호르몬은 췌장이 아닌 소장의 말단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더 나아가 이 GLP-1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속도 및 식욕까지 조절한다는 점을 밝혀내게 됩니다. 즉 메이오 클리닉이 발견한 소장 말단의 이 일리얼 브레이크의 한 축이 GLP-1 호르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에는 코펜하겐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덴마크에는 그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라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가 있습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는 당시에 이미 당뇨병 치료제와 인슐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곳으로도 유명했는데
이들이 홀스트 교수팀의 GLP-1 연구에 주목하게 됩니다.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이 GLP-1 호르몬은 반감기가 짧아 오래가지 못하니 이 반감기를 늘려 인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GLP-1 호르몬이 작동하도록 약물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삭센다와 위고비 같은 GLP-1 호르몬 기반의 주사제입니다. 이런 주사제들은 소장 말단에 지방을 투입하지 않아도 GLP-1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배출되는 속도를 늦추고 식욕을 억제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까지 완화하는 이 일리얼 브레이크 효과를 약물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리얼 브레이크란 정확하게 뭘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를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은 그 길이가 무려 5에서 6m 정도로 상, 중, 하, 즉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 즉 이 일리움의 음식물, 특히 지방이 감지되면 소장에 있는 L세포라는 곳에서 GLP-1, PYY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포만감을 증가시켜 더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배출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 소화과정 전체의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등 전신적인 대사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몸은 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달시켰을까요? 이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생존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식량은 항상 풍부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섭취한 영양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소장의 상부 12지장과 공장에서 가능하면 빠르게 영양소를 흡수해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소화 흡수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느리다 보니 소장의 상부에서 다 흡수되지 못하고 회장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지방이 회장 부위까지 내려왔다는 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신호가 되는데요. 첫 번째,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의 상부에서 이미 많이 흡수되었을 것이므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그로 인해 우리 몸은 식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남아있으므로 이 귀중한 에너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화 과정 전반을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위 배출 속도가 감소되고 전체 소화 과정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처럼 갑작스럽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일리얼 브레이크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진화를 통해 발달시킨 지혜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불필요한 과식을 방지하고 이미 섭취한 영양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리얼 브레이크에는 GLP-1 호르몬이 가장 주목받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GLP-1 호르몬 이외에도 PYY, CCK, OXM 등 여러 가지 장 호르몬이 함께 작용하여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조절을 이루어내는데요. 나머지 호르몬들은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리얼 브레이크는 지방으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영양소들은 일리얼 브레이크를 발생시킵니다. 다만 그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2007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에서 발표한 일리얼 브레이크, 식욕 조절을 위한 합리적인 식이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이 이 브레이크 반응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고 그 다음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섬유질은 이 일리얼 브레이크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에너지원이 아닌 섬유질을 먹고 진짜 포만감을 느껴서 인류가 더 이상 먹기를 멈추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리얼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소장 말단에는 영양소의 종류를 미세하게 감지하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 섬유질은 감지하는 수용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식욕 억제나 혈당 조절을 위해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별로 그 강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방은 일리얼 브레이크를 강하게 일으킵니다. 다만 지방의 종류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지방의 탄소 사슬 길이가 길고 포화 상태일수록 일리얼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슬 길이가 길고 포화된 상태일수록 소화 과정이 느리고 복잡해 소장 말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소화 능력 그리고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조리되었을 때의 상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은 지방산을 구성하는 사슬 길이에 따라 단쇄, 중쇄, 장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사슬 길이가
2개에서 6개 사이인 단세지방산입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은 섬유질이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었을 때 생성되는 지방산으로, 대장에서 주로 작용하는 지방산으로 대장 내에서 GLP-1 분비를 자극하기는 하지만 소장 말단에서 발생하는 1, 2열 브레이크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슬 길이가 8개에서 12개 사이인 중세지방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그 구성의 절반 정도가 탄소 사슬이 12개인 라우루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세 지방산의 핵심 성분인 C8와 C10은 전체 코코넛 오일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 중에서도 C8와 C10 성분 위주로 정제해서 추출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중세지방산은 사슬 길이가 짧아 소장 말단까지 도달하기 전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장세지방산에 비해 1, 2열 브레이크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C10 성분이 C8보다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 소장 말단까지 도달하는 양이 많아서 이 1, 2열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효과가 크고, 일부 연구에서는 장세 지방산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MCT 오일 중에서도 C10이 포함된 제품으로 주로 추천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슬 길이가 14개 이상인 장세 지방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오일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장세지방산은 사슬 길이가 길어 소화가 오래 걸리며 회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GLP-1 분비를 유도하고 1, 2열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화 여부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대충 이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마다 대사 상태, 소화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방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소장 말단에 도달해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느냐는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이 최고 좋다, 나쁘다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지방을 조금씩 섭취해보시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겨나는 펩타이드나 특정 아미노산이 이 1, 2열 브레이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지방만큼 강력한 1, 2열 브레이크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면 식욕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입니다. 단순당 같은 경우에는 소장 상부에서 거의 다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1, 2열 브레이크를 거의 발생시키지 못하고, 복합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일부가 소장 말단까지 도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식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식전에 지방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식사량을 줄이고 혈당 조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메뉴에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요리를 많이 포함시키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소화 과정에서 1, 2열 브레이크를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래서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지방이 단지 고칼로리라는 이유로 일부러 식단에서 많이 배제하셨다면 식단 구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간헐적 단식 때 이 지방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적절한 지방 섭취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단식 시간 동안 덜 고통스럽고 단식 시간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헐적 단식 때 방탄커피나 방탄코코아 같은 걸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를 언제 섭취해야 하나? 2006년 호주 애들레이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식사 30분 전에 올리브오일 30g을 섭취하게 했더니 GLP-1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소화 속도나 대사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을 섭취해 보시면서 포만감이라던가 가능하시면 혈당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려보면 GLP-1 호르몬 기반의 주사제들, 위고비나 삭센다 후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역시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식욕이 떨어진다 하는 내용들인데, 간혹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식전에 오이를 섭취했더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GLP-1 호르몬빨이 잘 받았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지방을 섭취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 섭취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이 따라오는 질문이 이 고지혈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오르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의 외과의사이자 비만 전문가인 앤드루 젠킨슨 박사의 저서 식욕의 과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도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입자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크게 2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A타입,
스몰덴스 LDL이라고 해서 입자가 자꾸 조밀해서 혈관벽으로 침투하기가 쉬워 염증이나 죽상동맥경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B타입, 라지 보이언트, 그리고 B타입, 라지 보이언트 LDL이라고 해서 입자가 크고 밀도가 낮아 혈관벽에 쉽게 침투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입자가 큰 LDL 쪽이 많으며 이 경우는 심혈관 위험도가 적은 편이고 심혈관 질환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은 LDL은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식단, 대사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내 고지혈증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했는지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했는지 찬찬히 검토를 해보시고 지방 섭취량을 조절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구독자 2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채널에서 그 와중에 30만을 넘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올리브유 영상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바로 저 영상의 후속편이자 그동안 저 영상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담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영상이 나오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만들 당시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두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두통 완화에 MCT 오일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두통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MCT 오일을 무려 4병이나 주문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MCT 오일이 4병이나 도착했을 때 두통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MCT 오일이 뭐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되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단백질 쉐이크 먹기 전에 그냥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시 인차우스페 언니한테 낚여가지고 당뇨도 없는데 이 연소 혈당 측정기를 1년 이상 거의 상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가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CT 오일을 먹은 뒤부터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 올렸었는데 이제 그 댓글에 생각지도 못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에사비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문의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올리브유 어쩌고 영상인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론적 지식이나 자료를 찾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은 혈당 테스트 결과에 이론을 끼워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만든 영상이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깊이가 정말 많이 부족했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들기름, 아마씨유, 대마씨유, 버터 뭐 아무튼 세상에 존재하는 기름들은 다 그 효과가 궁금하다고 해주시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름들 가져다가 또 테스트하는 영상 찍으면 아마 많이들 좋아해 주셨을 거예요. 들기름 진작 이렇게 먹을 걸 하면서 실제로 그런 류의 테스트 영상을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사실 뭐 들기름이나 대마씨유 같은 거를 몇 병 더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공부를 좀 깊게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일리얼 브레이크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자료 찾으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이었는데 우리 인체 내에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너무 놀랐고 더욱 놀라웠던 건 그 어떤 전문가도 여기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에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나 유튜브에 일리얼 브레이크나 뭐 회장 브레이크 같은 걸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도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연구자료와 논문을 다 뒤져서 하나하나 교차 검증을 다 해가며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챗GPT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얘도 질문을 어설프게 하면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맨날 들기름 효과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빨리 이 일리얼 브레이크 이거를 빨리 끝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은 가득한데 진도가 정말 너무 안 나가는 겁니다. 거의 서너 달 동안 틈만 나면 이 일리얼 브레이크에 대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랄까 여러분 모카씨 문익점 선생님 아시죠?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거의 문익점 모드였어요. 아무튼 그래도 제가 맨날 뭐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제이슨 폰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음모론, 유사과학, 혈액형, MBTI, 사주팔자 같은 거를 아주 맹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거대 제약사나 거대 다이어트 산업이 숨기려고 하는 비밀 같은 걸까 하는 음모론이 마구 떠올라서 챗GPT한테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생리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여러 영양소들 중에서 지방이 가장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왜 이 개념을 이제껏 모르고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오래 공부한 내용이다 보니 정말 많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분자 단위까지 쪼개서 자세하게 하는 게 정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일리얼 브레이크도 영양소를 감지하는 소장 내에 개별 수용체 단위까지 가면 또 다른 내용이 더 나옵니다. 우리 인체가 단지 지방이 고칼로리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많이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그것만 해도 한편 분량이라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제가 하도 지방을 강조하다 보니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아니 GLP-1 호르몬은 모든 음식을 먹으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자꾸 지방만 이야기하느냐 MCT 오일 광고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MCT 오일 많이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고 다른 거는 몰라도 비만이나 이형 당뇨 정도는 정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후로 이 일리얼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듣게 되신다면 저 홍슐린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여전히 식욕은 위와 뇌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가 팽창하면 포만감을 느끼고 뇌는 여러 가지 호르몬 신호를 종합해 음식 섭취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장 말단에 지방이 감지될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이 일리얼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소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 식욕을 억제하고 위 운동을 늦추는 정말 경이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소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실제로 소장 내부에는 방대한 신경세포와 호르몬 분비 체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해 뇌의 중추신경계와는 별도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자신만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한 메커니즘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식욕 억제와 함께 위의 배출 속도도 조절하고 더 나아가 혈당, 인슐린 분비까지 좌우해 전신의 대사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장이 이렇게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사와 식욕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넓혀주는 동시에 우리 인체 내부에 얼마나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더불어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이 단순히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우리 몸의 지혜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이미 내재된 이러한 놀라운 조절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곁에 저 다이어트계의 문익점 홍슐린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